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요청에 따라 론다번의 흥미로운 내용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론다번의 말을 통해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녀의 강연에서 나왔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이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나 비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깊은 진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경험하는 모든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여러분이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믿음 바깥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그 경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하나의 현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독특한 현실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창조되고 형성됩니다. 즉, 우리는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매우 강력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데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을 실제 경험으로 바꾸는 창조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의식과는 달리 잠재의식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잠재의식은 오직 현재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나, 미래 같은 개념은 잠재의식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면서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항상 미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핸들의 감촉을 느끼고 새로운 좌석의 냄새를 맡고 그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눈을 감고 그 경험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질 때 그 소망의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미니 영화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장면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여 이러한 생각들을 현실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이 방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상적인 관계를 원하시나요? 마치 이미 그 파트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원하시나요?
이미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자신을 대하세요. 예를 들어 침대 한쪽에서만 자서 미래의 파트너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거나 옷장에 파트너의 옷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당신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문을 여닫는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시각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결국 당신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이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모든 큰 성과는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힘은 무한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론다번의 강연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답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칸소에 사는 미셸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먼저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새로운 책은 더 그레이티스트 시크리트, 위대한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 전체가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실제로는 꿈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탐구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챕터는 우리가 삶에 대해 가지는 많은 중요한 질문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분명히 책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이 행성에서 이 시기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한한 존재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무한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의 의식, 하나의 힘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를 선택한 존재입니다. 이 무한한 존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분리된 존재의 느낌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즉 보고 만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객체들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3차원 우주에서 움직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사실상 우리 자신과 연결된 다른 존재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창조의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즐기고 창조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목적이며 그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경험, 즉 삶을 살고 창조하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이 창조를 탐험하고 물리적인 몸 안에서 살며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우리의 물리적인 존재와 그 한계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 책이 하려는 일은 이 진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넘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창조물이며 우리가 선택한 꿈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꿈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이 답이 당신의 질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창조하는 기쁨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그 특별한 느낌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에이프릴이 모든 상황에서 평화와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꿈꾸는 일처럼 들리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차분하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더 시크릿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제 마음, 즉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으로요. 그렇게 하자 제 삶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 모든 것이 훨씬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었고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깊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그레이티스트 시크리트, 위대한 비밀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모든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의 힘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평화와 고요함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평화롭고 차분하게 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행복과 평화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이루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정심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즉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 썼을까? 또는 예전에 가고 싶지 않던 식당이 갑자기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을 좋아하지 않았지?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교통체증조차도요.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사실 우주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멈추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순간은 여러분이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에이프릴, 이 답변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평화는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정심을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성장할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뉴욕에 사는 라브.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라브이 말하길, 시크릿에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요청, 믿음, 그리고 수용.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단계인 수용은 위대한 비밀에서 말하는 본질의 자각과 같은 것 아닌가요? 라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용이라는 행위는 사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위대한 비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인 무한한 존재, 즉 의식입니다. 소망을 실현하는 과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번째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수용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상태, 즉 존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상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요청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이 기분 좋음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기쁨, 감사, 사랑의 진동이 있을 때 우리의 무한한 존재와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맞아요, 라브. 3번째 단계인 수용은 곧 위대한 비밀에서 말하는 본질의 자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평화롭거나 조화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 즉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순수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수용의 진동, 즉 여러분의 본질적인 자연 상태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이 라브의 질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비밀의 가장 큰 계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자각하고 순수한 행복과 기쁨의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뉴멕시코에 사는 머리요.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을 때에도 확언을 써도 될까요? 짧은 답변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 방법 중 하나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확언의 힘은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나 믿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반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반복은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을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과거에 반복된 생각과 경험을 통해 심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확언을 쓰거나 말할 때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언을 계속 반복할수록 그 씨앗은 물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결국 오래된 믿음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처럼 질문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거나면 결국 그 새로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이전 믿음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확언은 여러분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실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확인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도 그 새로운 믿음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인 풍요를 원하지만 내면 깊숙이에는 부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매일 나는 풍요롭고 풍요는 나에게 쉽게 흘러온다 라고 확인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거나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이 다른 현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일 이 확언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결국 여러분의 외부 경험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확언은 무료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그 과정을 지속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머리여, 여러분이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확언을 작성하세요. 그 과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시크릿과 위대한 비밀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확언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확인하세요.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티스버그의 잭슨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믿나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잭슨, 당신의 회의적인 태도는 완전히 이해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의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해는 오직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신께 권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빌리거나 도서관에서 찾아보세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이다 라는 개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무엇이 아닌지를 보여준 후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해줍니다. 새로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면에서 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질문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의 체험이 모든 혼란을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혼란이나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잭슨,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입니다.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해보세요. 책을 읽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답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체험에서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온 진실은 설명되거나 변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 답변이 당신의 탐구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라스베이거스의 루시아가 질문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불편함을 느낄 때 어떻게 자가 치유를 활성화하고 몸을 치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불편함을 느낄 때 이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통증이든 불편함이든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을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시각화와 확인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도구들은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시각화를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실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예를 들어 야외의 푸른 잔디 위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기쁨에 차서 뛰어다니며 몸이 가볍고 활기찬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래, 맞아. 모든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어. 이러한 경험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이미 불편함이 사라진 상태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친한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의 대화를 상상해보세요. 어머니, 이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라는 말을 상상하며 대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협력하여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각화와 함께 제가 매일 사용하는 몇 가지 강력한 확언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확언들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내 몸이 완벽한 건강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이 몸에 지금 완벽함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놀랍도록 건강하다. 완벽한 건강과 웰빙에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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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언들은 몸이 본래의 자가 치유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이 확언들을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확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깊이 와닿고 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확언을 창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만든 치유의 말은 더욱 강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확언에 관한 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루시아,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몸은 항상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몸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시간과 함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정말 멋진 질문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뛸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원숭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생각에서 생각으로 점프하며 정신없는 상태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원숭이 같은 마음도 매우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내면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생각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떠다니는 생각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그 생각에 휩싸여 버리고 하니까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이 한 일을 비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원숭이 마음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순간이죠. 생각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사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런 생각들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그 생각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을 때 그저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들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시간을 늘릴수록 그 생각들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그 원숭이 같은 마음은 차분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길들여진 양처럼 온순해질 것입니다. 제 스승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것처럼요. 이 연습은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생각들에 휘말린 순간을 깨달았다면 그저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록 몇 시간 후나 하루가 지나서야 알아차렸더라도 그 사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번 그런 생각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에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상담사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역할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진짜 목적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관계의 감정적 복잡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드라마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마음이 보내는 생각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저 알아차리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마음이 수많은 생각을 쏟아낼 때 그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맞지 않는 생각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저 그들을 관찰하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들을 관찰하는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식을 연습할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데릭은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이며 그 답변은 다각적입니다. 먼저 본질적인 부분부터 다뤄보죠. 만약 여러분이 매우 기분이 좋고 높은 진동 상태에서 즐거움과 웰빙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여러분의 경험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진동을 유지할 때 부정적인 것들은 그 자리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부정적인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그런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또 다른 강력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포용한다는 것은 그저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저항할 때 사실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항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피하고자 하는 것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니 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법칙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원해 라고 듣습니다. 저항은 사실 그 에너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에너지를 좋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는 점차 약해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시크리트 시프터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시크리트 시프터즈는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즉시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빠르게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웃음을 자아내는 영화, 자연 속에서의 산책, 또는 그 어떤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크리트 시프터즈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 머물 자리가 없게 되죠.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것은 위장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과 상호작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풀어주어야 할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죠.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포용하고 흘려보낼 때 그 에너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그 외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포용하세요. 그 감정을 저항 없이 허용할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욱 가볍고 행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립,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루려면 여러분의 진동을 높게 유지하고 나타나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포용하며 필요할 때는 시크리트 시프터즈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신속히 바꾸세요.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성장과 해방의 기회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알리샤, 보스턴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리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면적으로 완전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시크리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거나 그들의 수용을 원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믿고 느끼는 것이 바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각화라는 매우 강력한 도구에 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사랑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들이 이미 여러분의 관계를 받아들인 것처럼 행복하고 평온하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과 나누는 긍정적인 대화, 웃음이 넘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관계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즐겁게 웃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시각화가 구체적일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더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비밀은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그려지도록 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님이 이미 이 관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여러분의 관계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이러한 확신과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고 우주는 이 새로운 진동에 반응하여 여러분 주위의 현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남자친구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들의 의견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이 관계가 건강하고 사랑받고 수용된다는 확신을 먼저 갖는 것이죠. 매일 시각화를 통해 이 이미지를 그리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변화시키게 되며 이는 외부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알리샤, 모든 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미 이 관계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완전히 믿게 되면 우주는 그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맞춰 내면과 조화를 이루면 세상은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 오하이오에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비밀에서 언급된 비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한 선생님이 기차의 승객이 아닌 역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이 역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차, 생각과 감정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역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사라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언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언제 역처럼 그저 관찰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이 비유를 이해한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그 생각을 믿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단순히 관찰할 때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분리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각이 기차처럼 지나가는 동안 역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정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그냥 관찰해야 할까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생각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역처럼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서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은 그 생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대신 그 생각을 하늘의 구름처럼 혹은 지나가는 기차처럼 그냥 두세요. 그저 관찰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저항 없이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들은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단순히 그 생각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생각의 힘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관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나 감정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관찰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라,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관찰하든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되세요.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게 두세요. 그 생각들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이 단순한 행동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감동적이고 아주 많은 면에서 인상적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모든 댓글이 저에게는 중요하며 가능한 한 모든 댓글을 읽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어떤 힘도 여러분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고유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꾸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모두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아갑시다.